자,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적분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 정리에 대한 풀이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가 6월 4일. 그죠?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일단 연습을 좀 해야죠. 그래서 그 연습을 일단 이번 주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요일날 5시 수업 아닙니까? 그죠? 1시 수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1시 3시에요? 그럼 뭐 수업 끝나고 하면 되겠다. 그죠? 아, 너 가야 되지? 오 마이 갓. 일단, 수현이는, 집에서 혼자 안 되는데, 일단, 수현이 따로 얘기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뭐, 우리 일요일날 수업 끝나고 일정이 없는 걸로. 뭐. 7시잖아, 바로 해? 아, 몇 시냐? 6시까지. 3시부터잖아. 아, 우리가 1시 3시니까. 오마이갓, 잠깐만요. 얘 11시까지 못 오는데. 11시가. 11시 미적. 지금 토요일 이제 주말에 이제 못했어? A만 수업 따로 안 하고? 지금 가요, 지금. 시간 안 돼. 아니야, 그럼 좀 필요해. 예를 당했네요. 일요일날. 일단 그러면 노술 빠지고 국어고 빠지고 뭐 또. 내 친구는 일단은 일요일날 봅시다 했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화목에 수업 차 있으니까 모의고사 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월수금에는 어떻게 일정 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월수금의 일정이 어때요? 뭐 수요일 뭐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알고 있고. 우리 학원 외 시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치? 둘이 없지? 저 있어요. 너 어디 무슨 일 있어? 월수금 중에 얘기. 금요일날 있어요? 알았어요. 월수금 내가 되고 또. 뭐 알고 있어. 너 가. 너 뭐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생님 일정을 좀 같이 공유를 하죠. 왜냐면 연습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중요하잖아, 그죠? 선생님 원래 계획이 지금 일정을 날짜를 얘기해 드리면 안 그래도 언제 풀릴까 생각이 좀 그랬는데 5월 24일 날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고 5월 31일 그리고 6월 2일 화요일 화, 목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5월 26일 5월 20일 이거 필요 없구나. 지금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1월날 모의고사가 푸는 거죠. 1월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우리 화요일날 이 시간에 해설 강의 하는 거지. 연습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한번 해야 부처님 오시는 날은 저요? 부처님 오시는 무슨 요일인데요? 월요일. 너랑 상관없잖아. 월요일에 가요. 월요일 오자. 학교 안 가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 의견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월 20 요날 보지 말고 5월 25일 보자. 좋네요. 좋습니다. 여기 있구나 하나. 좋아요. 요날 보고 바로 해설하면 되겠네요. 해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하나 봐야 돼요. 이 일요일날 루쌤이 해설을 언제 할 거냐면 여기 표시가 안 했구나. 해설 이제 화요일에 한 번. 사실 목요일은 되긴 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한 3번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쌤 생각에는 원래는 일요일날 모의고사를 풀려서 그걸로 화요일에 해설을 하고 사실 이제 요날 해설할 모의고사도 풀려야 되니까 어딘가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일정들을 보니까 너도 그 월요일날 국어 2시간밖에 안 하잖아, 그렇지? 그 끝나고 하면 되겠네. 요날 모의고사 하면 되겠네, 요날 모의고사. 그쵸? 그리고 수요일 날 하나 보고 그쵸? 그지? 그리고 요 둘은 선택 가능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둘 다 있기 때문에 요 날은 뭐 루스한테 얘기하면 되고 수업 끝나고 볼 친구들 아니면 월요일날 나와서 해볼까요? 그게 나으려나요? 길어지니까 일단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좋긴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월요일날 모의고사 하나 보고 수요일날 모의고사 하나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모의고사 하나 보고 이렇게 3번 딱 이렇게. 월화수목 다 온 거예요?
아 왔다가 시험 보고 가는데 뭐 어쩔 수 없네. 응? 다음 주 수요. 수요가 많아요. 진짜 너무 그래요? 진짜. 수요일 아만 너 있구나. 오케이 인정. 아 애매하네요. 너도 금요일에 보면 되지. 그지? 맞아. 지금 가요. 금요일에도 학원 있냐? 그래요. 저도 금요일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나 여러분 오늘 바쁘셔서 네, 일정 잡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해와야 말이지. 알겠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100분 딱 재고 풀면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제가 금요일 월요일에 선택할 수 있으면 저 일요일 낫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정해놓고 일정대로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풀어봅시다. 알겠죠? 어차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거는 쌤이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1월은 선택 가능합니다. 일요일에 많이 하실 거면은요 1시 3시면은 수업 끝나고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끝나고 하실 친구 하시고 알겠죠? 아닌 친구들은 월요일날 나오세요. 근데 일요일날 명단 확인해서 월요일날 내가 개별 카톡 할 테니까 알겠죠? 시간 정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월로 잡아놓는 거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 있는 친구들은 시험 챙겨줄 테니까 알겠죠? 금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요거는 해설을 일요일날 할 거니까 수, 금 중에 1일을 이용하죠. 여기 보니까 수요일 안 되는 친구, 금요일 안 되는 친구 있는 것 같으니까 알겠죠? 되는 친구들은 수요일에 나와서 해버리면 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이 시간 정리해서 개별로 체크하겠습니다. 그게 빠르겠네요. 여기서 시간을 맞추기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죠? 지금 대충 드는 생각이 수요일 6시나 금요일 6시에 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정이 뭐 다른 수업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원과 연계있는 친구들 내가 다 아니까 오늘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못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지 받아가서 알겠죠? 그 100분만 잘 재주시고 뭐 독서실을 풀든 뭐 집에서 풀든 상관없는데 시간 딱 재고 내가 5일 말까지만 줄 거니까 5일 말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답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평가원 모의고사는 일단 쌤이 문제 체크를 해봐서 왜냐하면 평가원의 수록대 모의고사가 작년 6월이나 재작 6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4년짜리 문제를 얼추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설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뭐 점수 측정은 평가원 걸 보는 게 좋긴 한데 평가원 문제들이 워낙 여러 교재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평가 문제들만 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설로 잘 준비해서 쌤이 이 3회차를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 일요일은 그 3시 수업 끝나고 모의고사 좀 보고 가시고 알겠죠? 안 되는 친구가 지금 이제 둘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친구들은 나한테 개별 카톡 하세요. 내가 얘기해서 뭐 몇 명 없더라도 일요일날 풀고 아닌 친구들은 월요일날 나와서 좀 봅시다. 알겠죠? 그래도 이 시간을 제곱은 좋고 정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로 얘기하시면 쌤이 문제 따로 챙겨드릴게요. 토요일 나오면 시간 월요일은 시간이 좀 틀리겠네요. 너는 6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8시 수업이지. 아니야? 6시 수업이야? 이번 주부터 6시 6시냐? 그럼 너 8시 해야 되겠나? 아니 4시 해야 되겠다. 학교 안 가니까. 그쵸? 4시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시간 좀 엉킬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 네. 그 쌤의 내가 관리하는 시간에 맞추면 사실 오전이나 10시나 12시나 뭐 2시나 다 가능한데 어렵다. 지금 보니까 딱 일률적으로 맞추기 좀 어렵다. 쌤이 개별 관리할게요. 일률적으로 맞추는 건 일단 하나씩 합시다. 일요일날 다정은 무리다. 여기 우리 수업 끝나고 3시부터 5시 사이에 모의고사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죠?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따로 관리할게요. 저희 근데 미적분한 애들 루트쌤이 덕프 유모절 한번 풀린다 하시는데 그건 또 그렇게 되면 그거 내가 루스로 체크해볼게요. 아마 미적분 시간 따로 풀이 할 거면은 별개로 가야 될 것 같다. 알겠죠? 그거는 내가 이중 체크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는 6월 범위만 볼 생각이긴 합니다. 알겠죠? 뭐 공통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해서 일단은 네. 일요일 날은 수업 끝나고 모의고사 하나 보고 가십시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일정 있는 친구들은요. 쌤한테 얘기해서 따로 풀어와 주세요. 그걸로 다음 주 화요일은 그거 풀이도 같이 좀 할 계획이니까 알겠죠? 오늘 적분은 금방 끝날 것 같고 오늘 이제 숙제를 드릴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풀어오면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모의고사 풀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6월 전에 그렇게 풀이를 하고 모의고사 하다 말았는데 6월 4일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요날은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요날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평가 모의고사는 워낙 늦게 나와서
문제를 좀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수업을 바로 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일요일날 루트쌤 시간에 해설 강의 진행할 계획이니까 요게 이제 7일인가 그럴 거고 6월 7일인가 이때 해설 강의 하고 이제 우리 그 확통반 친구들은 이제 B반 친구는 잠깐 또 휴강이죠. 휴강하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이제 또 스타트가 될 거니까 그 일정은 또 쌤이 따로 얘기해 드리겠죠. 알겠죠? 기말이 끝나면 아마 7월 잠깐만요. 7월 7일부터 되겠네요. 7월 7일부터 이제 수업도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7월 7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수업부터 시작을 할 거다. 알겠습니까? 네. 6월 4일. 네, 그럼 그냥 수업. 해석하기 말고. 국어. 알겠습니다. 네.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부터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까지는 모의고사 3개 정도는 연습을 하고 시험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가보시죠. 오늘은 적분 쪽 얘기를 마무리해 보죠. 알겠죠? 지금 풀어온 거 보니까 확실히 적분의 기본적인 이제 연산 파트나 넓이 구하기나 이런 것만 다 잘하네요. 잘하고 요 문제 하나는 잡고 가면 되겠네요. 기본 유형에서는 보니까 11번. 요것도 기초 문제죠. 요게 뭐냐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 얘기인데 fx는 원점 대칭 기함수다라는 거고죠. 그럼 gx는 우함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때 그럼 얘가 지금 방향성 자체가 이제 대칭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니까 문제를 읽을 때 얘가 원점 대칭 함수냐 y축 대칭 함수냐 다시 말하면 기함수냐 우함수냐 봐야 되는데 거기 hx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캐치를 해야죠. hx가 fx 곱하기 gx로 만들었으니까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뭐가 돼? x 1차랑 x 2차랑 곱하면 x 3차가 되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 밑에 문제 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얘를 보자마자 대칭성을 파악해서 풀라는 거구나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x 더하기 5h 프라임 x dx 성은아 네 이거 필요 없다면서 토플 앉아 봐봐 그때 얘를 구하려고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요 놈은 얘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우함수겠죠. 그쵸? 우리가 이제 홀수차로 이루어진 것들을 미분하면 짝수차만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얘를 풀려면 봐봐 요 놈은 지금 우리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건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보면 마이너스 3까지 xh 프라임 x 더하기 5h 프라임 x dx 얘를 풀어라 이 말인 거죠. 그쵸? 그때 요 놈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그죠? 이거 기함수죠. 알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부 3까지 적분 때리면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남아있는 것만 처리하면 얘가 우함수였기 때문에 5 앞으로 빼고요. 5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 3까지 h 프라임 x dx는 0부터 3까지 2배가 되겠죠. 이거. 그죠? 얘가 문제 제시한 10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가 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15분 약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걸 접근하면요. h3 마이너스 h 빵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이다 이 말이죠. 이랬어요? 문제에서는 h3을 요구했는데 h 빵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h 빵은 얼마냐? hx가 원점 대칭 함수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원점 대칭되려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알겠죠? 홀수차로만 이루어졌으면 0을 넣으면 0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h3은 1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의 이 성질 계산 정리가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넓이 관계 문제는 보니까 뭐 연산을 잘 하고 잘 풀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어드린 문제는 19번인가요? 아닌가? 잘했나요? 잘 풀었나요? 몇 번 있어요? 20번? 19번? 19번 얘기 좀 해볼게요. 19번은 일단은 19번부터 보시면요. 19번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사실 할 일은 x에 1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뭐 이런 건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게 이제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그걸 대입해봤자 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얼마 있다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양변에 x에 1을 대입해보는 행위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행위는 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럼 뭐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부터 1까지 t, gt, dt가 얼마다? 뭐니 나오겠죠? 힌트 두 개 나왔겠지. 알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미분했겠죠. 미분을 하면 xfx가 xfx 더하기 xgx가 미분을 하면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마이너스 6x인가요?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x 약분되네요. fx와 gx는 다음 함수입니다. 특이한 함수 아니니까 약분해보면 fx 더하기 gx는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이다까지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에서 뭐라 했냐면 fx가 이래요. x g'x 더하기 gx가 얘라는 거죠. 나에서 gx 대신 fx 대신에 gx를 바꾸라라는 힌트 줬으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에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봐봐. 여기서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얘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알겠죠? 요 눈을 좀 머릿속에 박아둘 필요가 있다. 얘는요, x, gx를 미분해서 나온 식이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이더라도 풀이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자, 원래 또 다른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얘는 지금 정확히 이게 보였는데, 알겠죠? 어떤 문제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x, g 프라임 x,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2gx가 뭐다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만났는데, 알겠죠? 근데 여기 식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미분돼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미분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되게 쉽게 푸는 거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여기서 뭘 들어가야 되냐? 항등식의 어떤 풀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gx는 어차피 다한 함수인데, 그죠? gx를 미분한 거에 x를 곱하면 얘랑 차수 똑같을 거예요.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gx는 몇 차 함수일까요? 2차 함수겠죠. 왜? 얘가 2차고 미분해서 x 곱하면 얘도 2차일 거니까 더해서 나왔겠지. 그러면 그 g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잡은 다음에 미분을 때리고 x를 곱한 다음에 집어넣고 비교하면 a, b, c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이 풀도 되게 중요한 풀이에요. 뭐 부정역분 관련된 문제나 이런 연산 관련 문제에서 은근히 잘 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더 넓은 풀을 잡는다면은 이거 항등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gx의 차수를 잡아서 일반형으로 세팅한 다음에 때려 넣으면 됩니다. 계수 비교하시면 다 나와요. 뚫리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알겠죠?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이제 선생님 말로 한 이 풀이 뭔지 알겠죠? 차수를 형성해서 잡아내서 일반형식을 세우시고 그냥 집어넣으면 비교하면 나와. 같은 식일 거니까. 알겠죠? 그럼 끝나는 문제고 그 풀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얘는 이제 어쨌든 얘를 미분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곱미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모양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얘를 미분한 거다. 그러면 양변을 부정적분을 하는 거죠. 부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x, gx가 될 것이고 왜? 이거 미분한 게 쟤니까. 그죠? 오른쪽 식을 적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c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얘는 다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얘가 x로 곱해진 놈이 얘인 거잖아. 그렇죠? 즉 x가 약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양변에 x에 0을 넣으면 성립해야지. 좌변에 0이면 0이고요. 우변에 0이면 c만 나오니까 c가 0이라는 얘기야. c는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x를 약분해버리면 gx가 4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해서 대입해서 fx 구해주시면 해결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x, gx에 대한 미분 형태임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환경에서는 항등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게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가시죠. 20번입니다. 성훈이 이거 왜 줬지 나한테? 이거 가져가. 왜 준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준 거냐고. 이거 서 빨리. 해봐. 서봐. 봐봐.
이제 수능적 해석으로 가보시죠. 20번을 하기 전에 22번, 23번 잘 푸셨어요? 여기 잘 풀었습니까? 저번에 옛날에도 또 그렇죠. 비만 친구들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풀지 않으셨구나. 뒷심 따지는 친구 말고 잘 풀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갈게요. 20번부터 보시죠. 20번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아마 물론 형태는 많이 다른데요. 21번의 문제는 저번에 21번 선생님이 풀을 했으니까 그거를 좀 복습을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들은요. 약간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뭐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뭐라 했냐면 20번입니다. fx가 이렇답니다. fx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과 1과 a를 지나는 이런 함수예요. 그죠? 요거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린 게 잘한 거야. fx는. 이게 이제 미분과 같이 생각해서 얘기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습관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 보시죠. 자,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돼? 0을 넣어야지. g빵은 빵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분해야죠. g'x는 이번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앞에 보면 분미분이네. 요거 미분 가능하겠죠? x제곱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ft dt 미분해 보겠습니다. 얘 공미분이죠.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공미분 했죠. 거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fx 이게 사라집니다. 그죠? 남는 게 도함수가 2x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되네요. 그죠? 여기 이제 g 프라임 빵도 빵이겠네. 이건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gx가 극값이 한 개 되기 위한 a의 최대값이라는 건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또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gx가 극값이 한 개려면 도함수가 0 되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쵸? 그때 봐봐. 얘가 일단 x는 0에서 0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선생님 0에서 극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도 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몇 차 함수죠? fx가 3차니까 이거 접근해 볼 거잖아요. 그쵸? 이게 4차입니다. 요건 이해됐어요? 그죠? 요거를 부정적분해서 x를 대입한 거니까 4차 함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4차 함수도 봐봐. 얘를 잠깐만 쓰면 라지 fx를 한 거 아니에요. 얘도 0을 넣으면 0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도 x는 0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0에서는 봐봐. 얘랑 만나기 때문에 이건 중근이 돼버리는 거지. 이 g 프라임 x 입장에서는. 상황이 됐습니까? 즉 x가 0에서 극값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왜? 오른쪽에 있는 식도 0을 대입하면 0이 돼. 그러면 얘가 4차 함수니까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x가 0일 때 0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또 0 될 수 있는 게 3개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한 개만 더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4차니까 x축과 기점이 총 4개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개는 밝혔어. 0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3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다 나오면 안 되고요. 한 개만 나와야 그게 물론 0이 넣어도 상관없겠다. 한 개만 나오면 얘가 마감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요 함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추론하려면 얘를 쌤처럼 이렇게 라지 fx로 이름을 지어버리세요. 그래야 함수를 다루기 편해집니다. 알겠죠? 정적분의 모양을 보지 말라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러면 난 지금 뭐가 궁금해? y는 라지 fx라는 저 함수가 궁금합니다. 자,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 얘 또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얘는 원점을 지날 거고요. 얘를 미분한 식은 뭐가 된다? f 프라임 여기 있었다. 그리기 위해서 쓸게요. 라지 fx는 y는 라지 fx 그려볼 건데 얘는요 0을 넣으면 0이 되고요. 얘를 미분한 식이 곧 fx입니다. 나는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요 놈이 0이랑 근은 하나 갖고 있고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근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근을 가져야 되가 핵심인 거지. 그래야 이 도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극값이 한 개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려보면 여기 fx 있습니다. 얘가 도함수 뭐니까 내려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되겠죠. 얘가 누가 높은지 사실 몰라요. 이 A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거니까. 알겠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노란색의 Y는 라지 fx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0,0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분명 마이너스와 1의 가운데 지금 뭐 여기 Y축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이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그럼 뭐? 자, 여기 원점은 이게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게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원점은 내가 보는 교점에 상관없어. 왜? 0에서 만나는 그 교점은 얘랑 같이 만나서 중분돼 버리니까 그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그었을 때 여기서는 그 값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도 그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그 값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내가 높낮이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림이 이렇게 교점을 3개나 더 가지면 안 되죠. 다만 그림이 이렇게 붕 뜬 상태의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러면 라지 fx는 교점이 2개지만 그 중에 한 개는 왼쪽에 있는 0과 만나서 중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만들진 않을 것이고 여기 있는 요 한 개가 아마 그 값이 나오는 그 지점이 됐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얘와 얘의 곱의 결과가 도함수니까 그러면 여기 0 되는 게 하나 있고 여기 0 되는 게 맥스 4개까지 가능할 건데 그 중에 한 개 확보가 됐고 그러면 3개 이하가 될 텐데 그죠?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가 0,0일 거니까 여기 교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알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극점이 하나이려면 여기서 교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뽑을 수 있는 조건은요? 요 높이가 곧 라지 FA죠. A를 대입한 극소값, 그쵸?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 정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저걸 구해보면 이 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번호대가 있으니까. 자, 답은 저건데 라지 FA가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 DT를 의미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라는 거 저거죠. 전개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1을 전개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얘가 0보다 커나 좀 된다. 이 말인 거지. 계산하면요. 얘는 뭐 전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부터 A까지 전개해버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계산 바로 할게요. 이거 부정적분해서 A를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4분의 1 A 4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 3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A T에다가 0A 넣는 거니까 그렇죠? A 넣어버리면 얘가 되겠죠. 0을 넣으면 0일 거니까. 되겠습니까? A 넣으면 띵띵 나오죠. 됐어요? 얘가 상수합시다. 더럽네요.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이 0보다 과 같은 A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A는 1보다 큽니다. 4차 부등식을 풀 리는 없죠. A 제곱은 약분해버리죠. A 제곱 약분해버리면 얘가 A 제곱 되겠죠.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2 곱해버리면요. A 제곱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루트 6 사이다. 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 A는 1보다 크니까 뭐 얘가 가면 차례값은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마무리 되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미분과 결합대, 정적분 표현의 함수와 결합대 그런 문제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함수 구하는 풀 때 이 문제 기억납니까? fx가 1이거나 x거나 마이너스 x가 돼야 돼.
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고 여기 그어지고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4 그래프 이렇게 갔다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거 가능하고 그죠? 하면서 잘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한 이 평가원 기준 첫 문제가 23번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의 함수 패턴을 낸 첫 시즌이 요 2020년 평가원 요 문제 때 처음 선을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청 털리는 그런 상태. 왜 첫 해니까 알겠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잘라서 내는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고 포인트가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을 보는 센스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제 얘가 뭘 요구했는지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봐봐요. 23번입니다. 실수 전체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다음은 만족한대요. 보시면 fx가 gx보다 크거 맞고요. 그리고 이거 뭐 중간고 선을 줬으니 한번 해주죠. 두 함수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 두 함수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과 3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때 fx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노골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함수에 대한 합과 곱을 딱 만나면 곱을 먼저 보게 되죠. 그죠? 왜? 얘네들을 나눠가지고 있거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둘의 곱이 얘라는 건데 잠깐만 얘랑 얘가 있는데 이거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봤을 때 저 곱이 얘 둘이면 얘가 얘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위에 거랑 비교하면요 얘랑 얘 더하면 얘예요. 그럼 쌤 얘 둘 중에 한 놈이 얘고 한 놈이 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때 가에서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fx가 항상 크다고? 그럼 2차식이 항상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fx가 x제곱 더하기 1이고 gx가 3x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일단 찍어볼 수 있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니까 2차가 커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거.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면 딱 곱과 합은 해결됐는데 이것도 해결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항상 얘가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얘가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 둘을 연립해 보는 거죠. 왜? 교점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거지. 그잖아. 항상 위에 있으려면 교점이 없어야지. 2차 함수는 떠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해보는 거야. 왜? 상황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둘을 연립해봤어. x제곱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이라서요.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가 0이 돼서 x는 1 또는 2라는 근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게 물음표가 되는 거야. 이상한데? 이런 류 문제 처음 만난 친구들 스토리가 이래요. 알겠습니까? 얘고 얘인데 뭐야? 얘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되는 거지. 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난 얘가 fx인 줄 알았는데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은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교점이 두 개야. 아마 뭐 직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 본데 자세히 정확히 그리면 얘가 꼭지점이 0,1이라서 아마 이런 직선일 겁니다.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y는 3x 마이너스 1이겠죠. 굳이 자세히 그렸으니까 필요는 없지만 x는 1 x는 2가 되겠죠.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애초에 예상한 얘가 아니구나 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저게 답인데 1부터 이 사이에서는요 2차가 밑에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fx와 gx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그 말이에요. fx와 gx는 다항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연속인 함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나와 다를 만족하는 건 분명 이 둘의 세팅이 되는 건데 fx 항상 위에 있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fx가 이럴 수 있겠구나. 2차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가고 다시 여기서부터 2차로 따라가는 거지. 이게 yfx. 그럼 gx는요? 밑에 남는 거지.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2차를 따라가고 다시 직선이 되는 거야. 얘가 gx. 이러면 가나다를 다 만족하는 두 개의 함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느 지점을 확인하든 합과 곱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fx, gx 서로 바꿔 가져간 거니까. 그리고 가도 만족하는 상태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정확히 식으로 써보면 fx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에서는 2차 함수의 식을 따를 것이고 1과 2 사이일 때는 직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 함수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서 식을 뽑아내라는 문제인 거죠. 저걸 가지고 정적분을 마무리해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쌤이 자꾸 수록을 하는 이유가 좀 경험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이 경험이 기억된 친구는 풀이가 사실 쉬운데, 알겠죠?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함수 상황이 파악이 다 됐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그때 함수가 꼭 하나의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갈아탈 수 있는, 알겠죠? 그런 게 존재함을, 알겠죠?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체크해서 문제 풀이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비교적 가벼운 문제부터 건들고 치는 시간을 드릴게요. 비교적 가벼운 문제라는 건 25번입니다. 이거 예전에 중간고사 하기 전에 또 선생님 풀어준 문제입니다. 여기 그 기존 친구들은 중간고사 전에 본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섞여 있긴 할 텐데 25번 보시죠. 뭐 이렇게 풀면서 또 복수함을 하는 거죠. 봐봐요. 25번입니다. 이 25번과 26번이 같은 패턴들이에요. 이게 다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한 활용, 응용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 적분 관련된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주로 쓰는 패턴이라서 그거부터 좀 한번 건드려 볼게요. 25번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25번 보시죠. 필기하시고 필기하고 봅시다. 성훈아 밥 먹고 오지 마라. 일어나라고 오지. 했어? 25번 봐봐. 기존 친구 기억납니까? 예전에 풀어준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소함수 fx가 fx는 증가함수입니다. 일단 얘기를 했죠. 연소함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가부터 봐야죠. 가에서 뭐라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3 커지면 함수가 몇 커진다? 4 커진다 이 말이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돼야 돼. 무슨 해석이냐면 이런 얘기죠. fx가 fx-3 플러스 4다라는 거군요. 그죠? 모든 실수에서 얘가 만족한다라는 게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0,0을 지나고 예를 든 거야. 0,0을 지나고 3,4를 지나 연속이 될 겁니다. 3,4를 지난 이런 함수에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부러 3칸, 4칸 만든 거야. 왜냐면 얘가 무슨 말이야? 여기 대입한 값보다 3 큰 값을 대입하면 y 값은 4가 증가해야 돼 이 말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0,0을 지난 함수였다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3 가면 4 올라간 3,4를 지나야 돼. 알겠죠? 물론 지금 fx는 0,0을 지나는지 몰라요. 또 모르는데 예시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요. 3,4를 지났으니까 이 점 또한 3칸 가면 4칸 올라가서 6,8을 지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똑같이 3칸, 4칸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3칸, 4칸 올라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또 3칸, 4칸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여기는 9, 여기는 1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종종 나온단 말이야. 이런 놈이 이제 이 정적분과 만나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 어쨌든 정적분은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봐.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만약에 A였다 가정을 하면 알겠죠? 얘를 3칸 딱 옮겨서 3부터 6까지 3칸 짜리잖아? 여기는 A일 거니까, 그죠? 그럼 밑에 뭐가 추가되는 거야? 가로가 3, 세로가 4인. 왜? 3칸, 4칸 움직이고 있으니까. 10이라는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제 3칸, 4칸 올라가면요? 이 넓이에 또 12가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직사각형 박스가 하나씩 끼워 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적분과 만나면 얘는 이럴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만약에 a라 가정을 한다면 알겠죠?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는 얼마나 있어? a 더하기 12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이게 넓이가 뭐든 간에 알겠죠? 원점을 지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알겠죠? 어떤 상태의 넓이를 하더라도 알겠죠? 어차피 얘가 모든 게 세 칸 네 칸 올라가기 때문에 넓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를 구한다면 얘한테 12를 더한 게 얘일 거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0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증가하는 모양들은 이렇게 그 박스 하나씩을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 구간만큼 알겠죠? 뭔가 주기성이 유사한 그런 성질이 띕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들은 거야. 봐봐. 0부터 6까지 fx dx 0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가 이가 뭐라 그랬냐면 0이라고 했어. 그죠?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얘는 요 멘트 때문에 그 넓이 구간을 세 칸씩 끊어서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할 때는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랑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로 잘라가야죠. 이렇게.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이 만약에 a라 가져간다면 요 놈은요. a 더하기 10이었을 거거든요. 알겠죠? 결국 2a 더하기 12가 0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인가 봅니다. 알겠습니까? 즉 0부터 봐봐 0부터 3까지는 넓이가 마이너스 6이고요. 3부터 6까지 넓이가 6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6과 x는 9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뭔 얘기냐? 봐봐. x축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보니까 0부터 3까지는 음수 넓이고 3부터 6까지는 양수 넓이니까 분명 아마 이 3 근처에서 뭐 정확히 3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크게 보면은 0과 6 사이에서 어디를 지나긴 했을 겁니다. 그죠? 뭐 단순한 예측을 하면서 이 점은 대칭돼서 같은 넓이 아닙니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게 알겠죠? 일단 어쨌든 0부터 6까지 올 때 음수 넓이에서 양수로 넘어왔다는 건요. x축을 뚫고 지나왔다는 거죠. 근데 얘가 계속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때 y는 fx 이럴 것이고 얘가 나한테 x는 6이라는 직선과 x는 9라는 직선이 있을 것이고 이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쌤이 그림을 그려본 이유는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냥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는지 아니면 뭐 x축을 지나왔는지를 봐야 적분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보일 거니까 알겠죠? 얘는 뭐 적분 한 번에 끝나겠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보여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곧 넓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아니 여기 수가 되겠네. 얘가 6이었으니까 그죠? 3부터 6까지가 6이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12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 칸 뒤로 온 거니까. 여기서 6부터 9까지 넓이는요. 3부터 6까지를 적분한 거에 세 칸 뒤로 온 게 6부터 9까지인 거죠? 여기 12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6 더하기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런 계단식의 증가량 갖는 문제들이 여기 지금 쌤이 평가원 위주로만 수록을 해놨는데 26번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알겠죠? 26번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 갈게요. 같은 패턴의 문제라서요. 이건 주기성이긴 하네요. 이 증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이래요. 봐봐. 자, 0부터 1까지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원점 지나고 1,1을 지난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넓이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봐봐. x축 y축 있어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나고 1,1을 지난 거니까. 그죠? 여기 사이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넓이가 6분의 1이라는 거니까 뭐 대충 예측하면 아마 뭐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이런 함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넓이가 작잖아요. 6분의 1.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 있다는 거야. 뭐 저 그림은 유일하지 않겠지만 뭐 저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뭐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넓이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식을 보시면 gx는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랑 똑같아. 0부터 1까지는 그림이 이거야 라는 거지. 예를 든 그림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gx가 마이너스 0까지는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이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왔는지 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일단 y는 fx를 x축 대칭을 먼저 한 느낌이에요. 그럼 y는 마이너스 fx 됐겠지. 그죠? 이걸 다시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라간 거죠. 됐어요? 즉 봐. 자, 요 그림은 어떻게 나온 거냐?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어. 그죠? 요 그림을 대칭했죠. 요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오른 위로 한 칸에 올린 거죠. 그럼 정확히 요 점을 지날 것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기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박스를 딱 자르면 요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요 놈이 6분의 1이죠. 여기 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gx는 이런 그림됨을 이 식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물론 그림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넓이가 정확한 거죠. 알겠죠? 이런 환경을 뗄 거다. 그때 주기가 2 함수다. 그죠? 그럼 얘가 반복으로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질문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얘가 총 5칸이니까 주기가 몇 번 나오는 거야? 2번 나오고 반개가 있을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 반개가 요쪽인지만 밝히면 되겠죠. 왜냐하면 주기가 2번 나온 건 당연히 한 주기 넓이가 지금 1이니까 2 더하기 뭔가 있겠죠. 이 뭔가가 이제 6분의 1인지 6분의 5인지만 잘 잡아서 답을 처리하면 되겠죠. 이걸 얘기니까. 그럼 얘를 잡으려면 봐봐. 마이너스 3부터 요게 앞쪽 끝이나 뒤쪽 끝이 얼마인지 보면 돼요. 알겠죠? 제일 뒤에 한 칸이 1부터 2까지일 거 아니야. 1부터 2까지는 넓이 얼마겠어? 얘랑 맞겠죠? 얘가 6분의 5입니다. 알겠죠? 6분의 5가 매칭되는 게 끝에 나오는 거니까 6분의 5부터 출발해서 한 칸씩 자르면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에서 끝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넓이가 저렇게 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쳤다가 남은 문제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쳤다가 하시죠. 네. 다들 가져올 게 많네요. 네. 몇 개 안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시죠. 프로젝트 몇 개 없긴 한데 24번입니다. 네. 한 김에 요거부터 합시다. 또 하겠구나. 아닙니다. 24번입니다. 순서대로 나온 문제 좀 해석해보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24번 보시죠. 자, 실수 t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내에서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gt를 할 때 스톱. 요거 보면 상황 좀 체크되시죠? 그죠? 아마 미분쪽 파트에서 이 y는 fx-t에 대한 절대값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점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죠? 얘가 말한 그 gt라는 게 그것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걔가 말하는 gt라는 이런 거죠. 자, 문제는 y는 fx-t 얘의 극값의 개수였습니다. 극값의 개수. 그죠? 극점 개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fx 3차니까 특이한 환경이라면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3중문을 갖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y는 t가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다 치면요. 그죠? 여기 끊었을 때 꺾어 올리면 극값 1개. 쭉 올라가면 계속 1개. 그렇죠? 만약에 fx가 y는 fx가 이런 3중근이거나 증감하는 증감수였다면 t가 어디에 있든 간에 꺾어 올리면 아마 gx는 그냥 gt라고 해요. gt는 1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아닐 확률이 높은데, 그죠? 일반적인 함수, 지금 y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극값을 갖는 형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y는 t가 이게 t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서 꺾였다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극값 몇 개? 꺾여 올리면 여기서 하나 그래볼까요?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그죠? 여기를 x축으로 바꾸면 이 함수가 fx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죠? y는 t의 위치 x축 잡으면, 그죠? 그 다음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극값 몇 개? 몇 개? 없어요. 극값 없어요? 아, 세 개. 세 개죠, 그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t가 여기 밑에 있으면 세 개인 것이고, 세 개 가다가 접할 때 이슈가 발생하긴 하는데 접할 때도 세 개죠, 일단. 이제 극값의 개수니까, 그죠? 그러면 꺾이면 세 개고, 얘보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 버리면 즉 여기까지 t가 올라가 버리면 극값이 이렇게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버리죠. 그죠? 극값의 개수니까 극대도수의 개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이 다섯 개. 그 다음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몇 개 또? 세 개 갑니다, 그죠? 이런 상태라면 아마 그 GT를 그린다면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GT가 3개부터 5개로 갔다 다시 3개로 가는 뭐 그런 구조를 띠겠죠. 알겠습니까? 그때가 뭐라 했냐면, 자, 그때 함수 gx는 x가 0과 x가 4에서 부연속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말하는 y는 gx라는 건 gx 할 때의 x는요, 결국 이게 t 값인 거니까 t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가 0일 때와 t가 4일 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제 여기 높이가 0이라는 거고 x라는 얘기죠. 여기 높이가 4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fx가 그 값이 있을 텐데 여기가 아마 0, 여기 y는 0이죠. 0, 여기는 4가 될 거다라는 걸 가해서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gx를 아예 적어볼까요? gx는 아마 있을 겁니다. gx는 뭐 gt도 마찬가지겠지만 0 이하에서는요. x가 0 이하에서는 아까 몇 개였어? 3개였죠. 그 값이. 그죠?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서는 는이 이쪽에 빠져야 되겠죠? 5개가 나왔고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 이상부터는 다시 또 3개가 되는 뭐 이런 식의 gx인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y의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이 됨을 같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해석 내려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가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자, 나로 보면은 자, fx의 도함수에다가 gx를 집어넣어 버리면 상수함수가 돼 라는 겁니다. 상수함수. 그 말이 이제 상수가 돼 라는 거죠. 그러면 gx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게 3이랑 5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x에 뭘 대입하든 간에 gx는 3 아니면 5일 텐데, 그럼 얘가 말하는 건 3을 대입하나 5를 대입하나 도함수는 같은 값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즉 이걸 받으면 f'3과 f'5가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고인트를 가지고 fx를 구해봐라. 이게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게 3차 함수 상태에서 지금 3을 대입한 거나 5를 대입한 같다라는 건 이런 뜻이죠. 이 y는 f'x는 2차 함수일 거니까 그림이 아마 이랬을 건데, 그죠? 이 x는 3일 때와 같은 높이 x 5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높이 얼마다? 여기가 x는 4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아마 이 가운데가 4인 기차 함수를 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가 3과 5에서 같은 값을 가져와라는 건요. 가운데 꼭지점에서 4라는 거죠. 뭐 이거는 식을 1로 잡든 뭐 1로 잡든 상관없이 식을 잡아낼 수 있는데, 자, 얘가 4라는 건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 가운데 요 3차 함수가 여기 요점 대칭이죠? 요 점의 위치 x는 4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상황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식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요걸 가지고 fx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얘로부터 출발해놨죠? 지금 f'x부터 출발합시다. 그럼 봐봐.
꼭지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 3과 5가 같은 높이인 걸로 식을 세워도 되는데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둘 다 해볼게. 자, 첫 번째 3과 5에서 높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K가 잡으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요. 지금 f'x구나.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f'x는 최고차항 3이겠죠? 이거는 뭐니까? 3에 3과 5일 때 높이가 같다는 건 x-3과 x-5의 높이가 둘 다 k로 똑같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4인 걸로 식을 잡을 친구들은 이게 낫습니다. 3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죠? 꼭지점이 4이려면 여기를 그냥 일단 ax 플러스 b로 쓴 다음에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a가 마이너스 6분의 a 맞죠? a가 4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4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이 마이너스 24다. 더하기 뭐 a가 쓸게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b라서 b다 쓴 거죠. 일단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으로 식을 세울 친구들은 식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3과 5의 교점 기준으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 어디 갔어? 그 fx 잡기 위해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거, 그쵸? 요거 어떻게 쓰죠? 지금 쟤랑 얘를 엮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fx의 극대가 4고 극소가 0인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지금 얘도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이해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다 나왔어. 도함수는 이렇게 세우나 이렇게 세우나 문자 한 개만 들어있고,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x는 정색인 거야. 그 극소가 0이고 극대가 4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fx를 어떻게 잡을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구하려면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지금. 그쵸? 상황되겠습니까? 네, 요거 어떻게 할 거냐고. 봐봐요. 일단 이 가운데가 4인 걸 써먹어도 되지만 여기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절로 넘어가려면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다시 그냥 여기서 식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기 낫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 식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놈이 지금 x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여기를 뭐 예를 들면 a, 여기를 b로 잡고 식을 세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놈을 가지고 또 미분을 해가지고 극대가 4인 걸 찾고 이렇게 하면은 식은 나오는데 산수는 좀 길어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잘 봐봐. 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하는 비로 관계 있죠? 이 극대 위치와 대칭하는 위치와 극소 위치는 같은 간격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 됐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얘가 x축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식을 세울 때 이게 낫습니다. 가운데가 4이고 우리가 이 식을 통해 알게 됐으니까 요 길이를 p로 잡는 거야. 내가 지금 a나 k 썼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얼마나? 여기 위치 얼마나? 4 플러스 p가 되겠죠? 여기 위치는. 그죠? 여기 위치는 얼마나 되겠어요? 4에서 p를 두 번 뺀 거니까 4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이랬어요?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위치는 4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식을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나아요. 비율 관계의 간격의 문자를 두는 거지. 그러면 요 3차 함수는 4 플러스 p에서 접하고 4 마이너스 p를 지나는 거니까 fx 적어볼게요. fx는 x 마이너스 4 플러스 p죠. p 마이너스 4의 제곱 에 x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p를 잡은 힌트는요 4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게 4인 건 아니 안 써먹었으니까 그때값 그죠? f 4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4 마이너스 p 넣어버리면요 4 약분되고 마이너스 2p 제곱이니까 4p 제곱 곱하기 4 마이너스 p 여기다가 4 마이너스 p 넣어버리면요 4 없어지고요 그냥 p 얘가 4가 되겠죠. 즉 p 3승이 1 되는 거니까 p가 1이다. 그래서 여기다 p에 1을 대입시면 fx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게 사실 어디로 치고 가든 관계식이 형성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 문자가 보통 2개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이 상당히 다루기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운데가 4인분 잡았으니까 여기서 그 비율 관계가 사용되는 간격의 문자를 두는 거야. 그러면 식을 다루기 좀 편해요. 알겠죠? 다른 식으로 가버리면 힌트는 나와 있기 때문에 써볼 수 있지만 알겠죠? 그거를 좀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선생님 28번으로 하시죠. 27번은 또 예전에도 풀어줬고 근데 복습도 시킨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8번만 쌤이 같이 또 이 해석 작업을 해볼게요. 28번입니다. 이건 학습용, 공부용 문제니까 쌤 풀어주는 거야. 봐봐.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보시면요. 가에서는요, fx가 4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가 1이다라는 걸 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나에서도 그냥 힌트를 준 거죠. 힌트에서 받아놓으면 fx는 x 4제곱으로 출발하는 상태일 것이고 f1과 f'이 같은 상태인데 이게 1이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보시죠. 자,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정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이런 식의 멘트도 여러분 좀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n에 빨리 정수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소리입니다. 자, n에 정수를 대입하면 n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자, gx를 정리할게요. 그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x에 n에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죠?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n에 0을 넣어버리면 0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fx가 똑같고요. 1부터 x가 2까지는 fx 마이너스 1과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fx 마이너스 2 더하기 거기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n이 4일 때까지 3부터 4까지는 fx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4도 뭐인데? 4도 마찬가지입니다. 4부터 5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자, gx는 저기 쭉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어떤 식의 확률도 구축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환경에서 자, 그다음 갑니다. gx가 아직 뭐 준 미션이 없으니까 gx가 마이너스 5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힌트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부터 확인하죠? 여기 0을 넣었을 때 여기 0을 넣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미분가는 x가 0에서 미분가는 체크할게요. 미분가는 체크하면 힌트 2개 주는 거죠. 적용하면 위에 0 넣어버리면 f1 마이너스 1이 f0과 같아야 돼. 그죠? 그럼 정리해버리면은 f1이 1이니까 1 빼기 f0이 0인 거예요. 하나 발견. 힌트 한 개. 그죠? 두 번째, 요 두 식을 미분해도, 즉 위에 거 미분하면 이거죠. 합성하면 미분. 그죠? 밑에 거 미분하면 이겁니다. 그죠? 둘 다 0을 대고 같아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f'0과 f'1이 같다라는 건데 나와 있어요. 1입니다. 그쵸? 그 이미 식은 다 나왔어. 봐봐. f'0이 0이고 f'0은 1인 것까지 밝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4차 함수에서 최고차 함수 잡혀있고 힌트 4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밀면 됩니다. 민다는 게 뭐냐면 여기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 쓰면 되는데 얘가 준 힌트가 원점을 지나니까 d는 없을 것이고 그죠? 미분에서 0 대입하면 1이라는 건 c가 1이라는 거죠. 여기 x만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a와 b는요? 요 힌트를 적용해서 대입하시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뭐 fx가 나왔네.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끝난 거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0부터 4까지 gx, dx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0부터 4까지 적분을 떼라는 소린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봐봐. fx식을 구했습니다. 구했고 여기서 이제 gx의 상황을 좀 체크해보면 여기 뭐 저기서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죠? 자, 0부터 1까지는 fx라는 식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fx가 0,1을 지나고요. 1,1을 지납니다. 그죠? 여기 사이에 그림이 뭐 어떻게 생겼든 그건 중요하진 않는데 뭐 아무 때나 그래서 뭐 1세서 치면 그죠? 요게 fx고 y는 gx가 0부터 1까지는 얘랑 같은 상태인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야? 1부터 2까지 넘어가면 이 함수가 x축으로 1, y축으로 올라간 거니까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 밑에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2,2까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박스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또 이 1, 요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또 1, 1 올리면 얘가 되는 거죠. 아니면 1로 출발하면 2, 2 간 거니까 얘가 두 칸 올라간 거니까. 알겠죠? 그럼 그 다음 모양은 또 이런 식으로 3,3을 지금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올라가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한 가지 탁탁탁 올리는 방식을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이거 우리가 아까 배운 식으로 표현하면요. gx가 지금 이런 거 gx는 뭐 gx-1 더하기 1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알겠죠? 이게 x축 한 칸 올라오고 있는 걸 잘라서 잡아준 거죠.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질문은 뭐냐? 0부터 4까지 적분을 구해라. 넓이 구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한 번 더 가는 거죠. 4까지 넓이를 구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넓이를 잘 구해야죠. 그죠? 이 넓이는 0부터 1까지 fx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a라 치면 a가 총 4번 나올 것이고. 그죠? 밑에 박스는요. 여기가 봐봐. 1, 1이니까 여기 1인 박스. 여기 1, 2니까 2인 박스, 3인 박스가 추가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a가 4번 나오고 1, 2, 3 다음에 6이 더해지는 뭐 이런 환경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a를 구하려면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적분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0부터 1까지만 fx한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구한 식이 fx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거까지 처리해주면은 뭐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분 쪽에서는 그렇게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풀었던 넓이의 부호관계가 입혀있는 그런 적분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 알겠죠? 뭐 여기 뒤에 있는 건 잘 나온다기보다는 적분 쪽에 제시가 됐었던 그런 평가 기출들이니까 적분을 하면서 점검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자, 쌤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 27번 같은 경우는 알겠죠? 풀어보시고 안 되면 요거는 개별 질문 하시고 알겠죠? 그거는 따로 풀어도 될 것 같고 요 프린트 좀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이름이 정석분이네. 잠시만요. 내가 이름을 안 바꿨네요. 요거 이름을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석분이 아니라 쌤이 지금 수원은 뭘 건드려 드릴까 오늘 이제 쌤이 고민을 좀 하다가 걔는 여기 수록된 파트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의 해설로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알겠죠? 우리 수원 쪽에 사실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한 타임 정도 했을 때 바로 모의고사에 적용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영역을 건드리는 게 어쨌든 베스트일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쌤이 고민을 좀 하다가 거기 수록된 거는 첫 번째 속도 관련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속도 관련 유형. 수능적 해석은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기출들이 속도 문제를 꼭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 쌤 기출된 번호도 적어놨는데 거의 11번대로 4점짜리 출발선으로 속도 문제 많이 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수열 파트에서 시그마에 대한 해석 문제를 몇 개 넣었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해석. 마지막으로 작년에서 6월, 9월 수능에 계속 냈었던 원래 그 전년도까지는 안 냈는데 냈었던 수학적 기납법 즉 증명 박스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프린트는 세 가지 유형 알겠죠? 증명 박스 문제, 그 다음에 시그마의 해석, 속도 관련 해석 이렇게 속도 관련 문제 요 세 가지의 유형을 넣어놨고요. 알겠죠? 뭐 되게 깊은 수능적 해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본기 혹은 이제 그 정도 레벨 쉬운 4점 정도를 좀 잡아보는 데 효과가 적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 수원에서는 꾸준하게 연습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그죠? 좌표 대입을 해서 하는 연산 문제. 이 어렵게 나오죠. 요거는 수능 때까지 좀 많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평가 기출들이 정말 빡세게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뭐 한 주 더 학습을 한다고 바로 6월에 먹기 좀 애매함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그 도형 관련 문제 기억나십니까? 삼각함수 활용이죠,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 또한 지금 아마 기본 실력이 형성돼 있을 거기 때문에 한두 개 연습만 되는 게 아니니까 수능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점화식이죠. 원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점화식. 이것들이 문제죠. 그렇죠? 예, 어렵게 나옵니다. 요것들은 이제 기말이 끝나고 좀 제대로 요것들 포함해서 수투도 포함해서 알겠죠? 꾸준히 계속 연습해야 되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그건 냅두고 혹시라도 구멍이 뚫리지 말라고 그 세 가지 영역들 잘 나오면 이제 쉬운 4점 수준일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은 모의고사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은 요 프린트를 하지 않고 딱 체크해놔. 목요일까지요. 일주일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풀어서 세점 딱 해서 목요일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광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둘이 생겨서 가지고 고생했습니다.